이 정도면 유익하죠? 있을 줄 알았지. 있을 줄 알았지. 크랭크베이트. 예! 네, 크랭크베이트 한 마리 나왔습니다. 가을 베스답게 통통하게 살이 오른 베스가 크랭크베이트를 물고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가을의 루어죠. 크랭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블리츠 맥스로 한 마리 낚아냈는데요. 크랭크베이트, 가을의 루어라고는 하는데 정말 낚시 잘하시는 몇몇 고수분들에게만 사용이 되는 루어가 아닌가 싶어요. 밑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텐데 크랭크베이트의 선택, 그리고 레틀의 유무, 그리고 제가 준비한 크랭크베이트의 꿀팁까지 오늘은 크랭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첫 번째 꿀팁, 전용용품 사용인데요. 저는 좀 숙련이 돼서 상관이 없지만 고기를 아직 잘 못 만지시는 분들은 이런 트래블 훅이 달린 루어로 랜딩을 하잖아요. 그럼 바늘을 뽑아낼 때 이렇게 손으로 직접 잡지 마시고요. 물론 손으로도 이렇게 쉽게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구를 갖고 오셔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뽑으면 조금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랜딩을 할 때도요, 손으로 직접 잡는 것보다는 그리고 좀 익숙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 립그립 같은 걸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크랭크베이트 정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오늘 이제 크랭크베이트 편을 하는데 이런 원초적인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가을만 되면 크랭크베이트라고들 하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크랭크베이트가 가을에 좀 물기 좋은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돼요. 대표적으로 가을에 낚시 다니는 곳을 좀 보면 되는데, 가을에 사실 댐이나 저수지 워킹 낚시 잘 안 가죠? 안 가는 이유가 수심이 있는 곳에 좀 턴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꿀팁 베스를 오래 보신 구독자 형님들은 수심이 있는 곳은 턴오버가 있으니 적당히 조금이라도 흐름이 있는 강이나 천, 수로 이런 데가 더 좋아,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곳으로 낚시를 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길들이 있어서 진입이 되는 이런 조그마한 수로는요, 딱 가보면은 봄이나 여름에 봤던 그런 뭔가 고기가 잘 살 것 같은 그런 물빛이보다는 여기처럼 이렇게 탁한 물이 가득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크랭크베이트로 고기 많이 낚으라고 이런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논에서 물을 뺀다든지 아니면은 턴오버가 된 물이 댐이나 강에서 들어온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지금 원래 풀이 좀 많거든요. 수온이 떨어지면서 이런 풀이 녹아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굳이 턴오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평소에 비해 좀 흙탕흙탕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태풍이 올라와 가지고 싹 쓸고 내려간 그런 흙탕물도 존재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가는 포인트들이 이렇게 깊지 않은 곳에서 흙탕흙탕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왠지 크랭크베이트가 잘 무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크랭크베이트는 다른 루어에 비해 뭔가 진동이 강하고 레틀이 들어있는 경우에 또 소리까지 끝내주게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랭크베이트가 특히 이런 립이 짧은 셜로 크랭크가 아주 위력을 나타내는 계절이 바로 요 가을, 물론 여름부터 이제 가을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가을에는 크랭크베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물어볼 게 있죠. 아니, 진동과 소리라면 뭔가 이 짤랑짤랑한 소리와 함께 진동도 만들어주는 스피너베이트보다 크랭크베이트가 더 가을에 좋은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솔직히 두 루어는 가을철 워킹 낚시에서 정말 좋은 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개의 루어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리트리브를 멈췄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실 감아오면 짜라라라락 하면서 크랭크베이트는 립을 통해 파고들어서 덜덜덜덜덜하고, 그리고 스피너베이트는 블레이드가 돌면서 덜덜덜덜덜덜 하면서 오는데, 또 오면서 직선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두 개의 루어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랭크베이트는 멈추면 떠오르고, 그리고 스피너베이트는
멈추면 가라앉습니다. 요거까지는 다들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크랭크베이트는 스피너베이트에 비해 속도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랭크베이트는 사실 일정하게 감으면 일정한 깊이로 들어가죠. 여기서 빨리 감으면 그 수심을 유지하고 옵니다. 하지만 스피너베이트는 일정하게 오다가도 내가 빨리 감으면 떠오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속도를 가속을 할 수 있다, 악셀이 가능하다라는 게 크랭크베이트의 특징이에요. 요거 특징을 이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뭔가 따라오면서 입질이 있는 것 같은데, 혹은 분명히 여기 베스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물지 않으면 그때 속도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가속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크랭크베이트를 이용을 할 때에는 스피너베이트보다 더 좀 저기어비의 릴을, 여기 줄이 하나 있는데 좀 더 저기어비의 릴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속도를 가변을 할 때, 속도를 변화를 줄 때 이 속도의 변화의 폭을 좀 더 빠르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러다가 덜커덕 불면 진짜 그럴듯해 보일 텐데, 어쨌든 스피너베이트와 크랭크베이트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아우, 털렸다. 컸는데 한 4자쯤 됐는데 털렸네요. 시기. 아쉽네요. 크랭크베이트. 이 참 크랭크베이트 입질이 되게 매력이 있죠. 이렇게 쓱 감다가 갑자기 바닥에 득 걸린 것처럼 덜커덕 하는데, 사실 크랭크베이트의 운영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그냥 멀리 던져서 천천히 감으면 돼요. 그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여기쯤에서 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넘겨쳐서, 이 크랭크베이트가 잠입하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걸 계산을 해서 충분히 멀리 던져서 그곳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싹 지나온다 라는 느낌으로 상상을 하고 던지면 되는데요. 왜 근데 이렇게 쉽다는, 멀리 던져서 슬슬 감기만 하면 적당한 수심이 알아서 유지되는 이 크랭크베이트가 왜 그 고수들만의 전유물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이게 워킹 낚시의 고수들만 쓰는 큰 이유는 이 루어 자체가 밑걸림이라는 그런 어떤 공포심을 되게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트랩으룩이 달렸잖아요. 이 트랩으룩이. 그래서 막 밑걸림에 대한 공포가 심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붙인다든지 그러면 덜커덕하고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까운 크랭크베이트 싸지도 않아서 그런 공포심을 만든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크랭크베이트는 리트리브를 멈추지 않으면 립이 대부분, 립과 바디가 이 훅을 대부분 가려줘요. 그래서 훅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트리브를 뭔가 멈춘다든지 뭔가 테크니컬하게 하겠다고 해서 뭐 로드웍을 좀 많이 준다든지 그러면 드르륵 하면서 들어가다가 덜커덕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디와 이 립에 의해서 훅이 가려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어지간하면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닥을 너무 치지 마십시오. 이 바닥에 너무 부딪히면요 그냥 걸려요. 그래서 바닥을 치지 않고 그냥 슬슬 감아도 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베스가 이렇게 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더라도요, 이 크랭크베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베스의 눈이 밑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달려 있잖아요. 크랭크베이트가 이런 식으로 오면 따라 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크랭크베이트를 너무 바닥에 부딪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은 운영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걸립니다. 세 번째, 크랭크베이트가 만약에 바닥에 탁 컨택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부딪혀서 리액션을 받아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예능도 아니고 리액션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바닥에 탁 닿는다는 생각이 들면 릴링을 즉각 멈추세요. 천천히 감다가 그래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감다가 이러면서, 그러면 대부분의 크랭크베이트는 고부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닿는 순간 릴링을 멈춰주면 어지간하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잠시 놔뒀다가 탁 오면 돼요. 근데 뭔가 이렇게 턱 끼는 느낌이 들었다, 뭔가 바늘이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헤어질 준비를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랭크베이트, 아쉽네요 이 녀석. 그렇게 운영하시면 한 마리 쉽게 낚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좀 쉽게 한 마리 낚으려 했는데, 우리 채널을 또 유난히 또 보는 낚닝 형들이 많아서 쉘로 크랭크 낚닝 형들한테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앞에서 기어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 점대로 감는 게 좋을까요? 저는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그 질리언 CC
4.9대1. 지금 뭐 던질 때마다 죽어가는 소리가 나는데 이제 슬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은 그런 오래된 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전대로 감는 게 좋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크랭크베이트는 저기어비로 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깊게 들어가는 건 힘을 많이 받으니까 저기어비를 쓰더라도 이렇게 뭐 셜록 크랭크 같이 힘을 많이 안 받는 루어는 뭐 고기어비 써도 괜찮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 저기어비 이것도 저기어비 써야 되냐면 싹 감잖아요. 싹 감을 때 릴을 이렇게 감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내리 감을 때랑 올려 감을 때랑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는 속도가 비슷한데 요 위에서 혹은 요 밑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는 릴링의 부족라는 게 와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일정하게 감는 것 같아도 사실은 크랭크베이트는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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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게 된다는 거죠. 고기업 릴을 쓸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해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저기업 릴을 써야 일정한 속도로 감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크랭크베이트를 제가 운영을 해보면 사실 일정하게 감다가 이제 더덕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까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감아야 봅니다. 그래서 이 아무 생각 없이 감기 위해서 저기어비 릴을 쓰면 뭔가 좀 부주의하더라도 일정한 속도의 릴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초심자, 그러니까 내가 크랭크베이트로 많이 낚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좀 저기어비 릴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사실 초보의 꿀팁입니다. 대단한 테크닉 없이 기어비 선택만으로 내 손목이 결과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세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꿀팁이니까, 만약에 뭔가 출조 전에 크랭크베이트를 준비한다면 굳이 또 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크랭크베이트 릴들 중에 가장 저기어비 릴로 시도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크랭크베이트로 한 곳에서 너무 오래 낚시하지 마세요. 그 입문자일수록 사실 어디서 문지 잘 모르잖아요. 크랭크베이트는 이 강한 진동과 그리고 이 일정한 릴링만으로도 쉽게 입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입문자라면 크랭크베이트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저기쯤에서 물 것 같아, 물속에 예를 들어 뭐 풀이 시커멓게 보여, 혹은 뭐 저기 나무가 하나 삐죽 올라와 있어, 그 주변으로 대충 한 2번 감아봤다면 사실 내가 테크니컬하게 고기를 낚아내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루어의 힘을 믿고 그 루어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진동이나 소리로 충분히 고기가 달려드는 그런 루어니까요. 그걸 루어의 힘을 믿고 그냥 2번 던져봤으면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을 하십시오. 뭔가 새로운 곳에, 아직 루어가 안 떨어진 곳에 던졌을 때 반응이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뭔가 크랭크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는 반응이 빠른 루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기가 있다면 한 방에 문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조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니 근데 자꾸 바닥에 턱턱턱 걸려서 제가 낚시하는 곳은 너무 바닥에 닿아서 걸릴까봐 무서워요 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크랭크베이트 입문자라면 이렇게 내리고 감지 마시고요, 들고 감으십시오. 이렇게 들고만 감아도 뭐 적게는 한 30cm에서 많게는 한 1m까지 더 솟구쳐 올라와서 바닥에서 좀 이격돼서 감아지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똑같은 라인을 감고 있는데 똑같은 라인을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이 앞에 지금 풀 같은 게 살짝 걸려요. 그걸 이렇게 내리고 감으면 풀이 분명히 걸려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리고 감지 않고, 지금 살짝 풀이 뜯기는 느낌이 나는데 달려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내려 감지 않고 로드를, 풀이 없네요. 로드를 세워서 감으면, 이렇게 내려 감지 않고 로드를 이런 식으로 세워서 감으면 크랭크베이트가 아무래도 이렇게 뽑혀 나오는 로드 탄성 때문에 들리는 힘이 계속 존재를 하니까 로드를 내리고 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로 떠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심을 어느 정도, 셜록 크랭크가 뭐 1.5m 들어가고 1.8m 정도까지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걸 굳이 조심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바늘 한 개 차이로 바다에 걸리고 안 걸립니다. 그래서 로드를 들고 감는 건 좋은 꿀팁이니까, 내가 바다에 걸리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들고 감으세요. 대신에 요걸 살짝 들고 감다가 갑자기 입질 오면 템질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 나는 베스라고 해. 한 마리 나왔습니다.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밑으로 놓으면 어디를 잡는지. 이 고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넣기가 적당하진 않지만 요 밑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을 요 밑으로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이거 왜 넣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구를 이용을 해서 빼야 된다고.
도구를 이용해서 뺄 때 여기 입에 이런 바늘이 박혀 있으면 사실 좀 잡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빼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 형근이 형, 아니 왜 뉴비들을 위한 팁만 주고 우리 지금까지 꿀팁 베스를 지켜온 이 우리 꿀팁 베스 엘더들 장로들 고인물들을 위한 팁은 없는 거요 형님. 조회수도 우리가 올리고 그동안 따봉도 우리가 올리고 구독자 4만도 우리가 지켜왔는데 장사 단골 상대로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우리 오래된 구독자 형들 구독자 형들을 위해 또 구독자 형들을 위한 또 크랭크베이트 쉘로 크랭크베이트 또 꿀팁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릴링 하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입질에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캐스팅을 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제가 한 마리 놓쳤죠. 놓칠 때 제가 어떻게 감았냐면 라인과 로드를 이렇게 일자로 피고 감았어요. 이 상태에서 입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챔질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상태에서 뭔가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입질이 딱 들어오면 바늘이 입을 찢습니다. 혹은 탁 걸고 꾸물텅꾸물텅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 고기가 이렇게 흔들면서 이 상처가 벌어져요. 그러면 바늘이 스피너베이트와 다르게 트래블룩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깊게 박히기 어렵기 때문에 대충 걸렸다가 어설프게 걸렸다가 찍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크랭크베이트가 참 그렇다 보니까 좀 사용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걸자마자 참 실수가 많이 생기는 루어인데 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일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라인과 로드와 릴을 전부 일자로 놓는 게 아니라 살짝 꺾어서 이 라인과 로드에 각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다가 입질이 탁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로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일자인 경우에는 바로 스풀에서 라인이 탱탱 걸리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하는 사이에 로드가 자연스럽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훅셋을 할 수 있죠. 물론 크랭크베이트가 이렇게 덜덜덜덜 감다 보면 감는 과정에서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빵 루어죠. 풀오토매틱 루어라서 자연스럽게 감다가 덜커덕 하고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어느 정도 로드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 돌돌돌 따라오다가 그대로 물고 앞장 서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서는 경우에는 갑자기 라인이 툭 끊긴 것처럼 삼치가 사나? 이런 느낌으로 루어가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역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윕셋을 하면 정확하게 훅셋이 되는데요. 문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실수처럼 이렇게 11자로 놓고 이따 입질 들어오면 여지없이 뜯기는 경우가, 뜯긴다는 게 트래블룩이 입에 걸렸다가 이 상처가 벌어지면서 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항상 입질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입질에 대비할 때 워낙 급작스럽게 들어온 경우가 많으니까 약간 로드를 이렇게 라인과 기역자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피너베이트와의 또 다른 점이 한 가지 더 나오죠. 스피너베이트는 커다란 훅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조금 이렇게 뭔가 텐션이 없다가도 훅 물고 들어가면 훅셋을 딱 해서 박는 그게 있지만 이 친구는 뭔가 턱 버티는 느낌으로 박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스피너베이트와 크랭크베이트의 차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딥크랭크베이트하고도 좀 다른 게 있는데 이런 셜로우 크랭크는요, 같은 크랭크지만 사실 이렇게 리트리브 하잖아요. 그냥 잡고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리트리브 하는데 딥크랭크베이트는 로드를 캐스팅을 딱 하고 멀리 딱 던진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감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일자로 딱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좀 깊게 들어가고 물속에서 입체적으로 그 이동 경로를 이렇게, 물론 포지션이 보팅이기도 하지만 물속에서 입체적인 그 경로를 쫙 예상을 해갖고 저 수심에서 저렇게 컨택을 해서 저기쯤에서 이 정도 수심을 갖고 올 거야 라는 걸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잡고 꾹 누르고 이렇게 릴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엔 이렇게 옆으로 기역자로 놓고 릴링을 하면 오히려 정확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방해가 돼요. 하지만 셜로우 크랭크는 셜로우 크랭크베이트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천천히만 감아줘도 주로 물속에서 한 1m 50쯤 들어가서 이렇게 긁는다는 느낌이지만 딥크랭크베이트는 쫙 이런 느낌이라 경로를 정확하게 그리는 데에는 딥크랭크베이트는 이렇게 일자로, 그리고 셜로우 크랭크는 약간 옆으로 감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라는 거죠. 레틀 있는 크랭크베이트하고 레틀 없는 크랭크베이트 뭐 어떻게 써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오늘 레틀 없는 걸로 지금 잡고 있었죠. 여기 레틀 없어요. 레틀 없는 것도 있고 똑같은 블리츠 맥스지만 이렇게 레틀이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우중충한 컬러도 있는데 또 막 이렇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발랄한 친구들도 있죠. 괜히 뭐 이런 걸 어필, 뭐 이런 걸 내추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사용합니다. 정말 못 볼 것 같고 물속이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레틀이 있고 크기를 큰 걸 씁니다. 이런 거죠. 어떤 데냐면 우리 정말 많이 쓰던 물칼칼 있죠. 그 물칼칼 거기는 막 물도 막 떨어지고요.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야! 라고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필요가 있으면 이걸 쓰고요. 여기 지금 오늘처럼 같은 좀 큼지막한 크랭크베이트를 던지더라도 좀 잔잔한 경우에는 이렇게 레틀이 없는 친구를 좀 선호해요. 제가 왜 바꿔보겠다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가 물색이 조금 뭔가 탁하니까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여서 못 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색깔이 조금 자극적이지만 내추럴이기도 한 이런 보일랑말랑 제가 좀 말씀드린 적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블리츠하고 레트린 블리츠 맥스 좀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있죠. 예, 작아지면 또 맑은 물에서는 또 제가 좀 작은 걸 또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면 돌 굴러가요 하고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작으면 뭔가 좀 더 경계를 덜 한다? 입질 빈도가 좀 높다? 그런 제 판단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좀 탁하면 큰 거, 그리고 좀 막 포말이 진다든지 베이트피쉬가 많다든지 숨을 공간이 많다 라면은 좀 레틀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좀 선호를 하는 편인데, 친구 안 물어주니까 친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쳤는데 알았어. 제일 자극적인 친구로 바꿔봐야겠어요. 오케이, 크다. 오케이, 크다. 근데 어떻게 꺼내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꺼내 근데? 트래블룩인데 워묵이면 드롭봉이라도 하지. 일단 힘을 좀 뺄게요. 털리더라도 최대한. 따라오고 있었어. 아까 덩 하고 입질 들어온 데 있잖아요. 거기서 앞에가 다 시멘트라 걸릴 일은 없는데, 일단 풀에서 됐네요. 터는 건 안 되고 친구야. 줄 잡고 몸에 레트린 블리츠 맥스에 나왔습니다. 예! 네, 나왔습니다. 괜찮은 베스가 한 마리 덜커덕 하고 나왔네요. 이게 아래턱을 살짝 잡으니까 아래턱 여기가 살이 통통하게 찐 게 느껴지는 아주 듬직한 베스가 한 마리, 레트린 블리츠를 물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크랭크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자극적인 걸 쓰고 싶었는데 큰 게 없다 보니까 레틀 과하지 않나 했는데, 역시 흑탕물에는 레틀이 짱이었네요. 그 레트린 블리츠 조금 전에 입질 한번 받아가지고 제가 톡 하고 가져갔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던져도 입질이 없길래 제발 물어라 하는 심정으로 루어를 바꿔서 이렇게 던져줬더니 쭉 하고 끌고 가는 시원한 입질이었습니다. 셜로우 크랭크, 가을의 루어죠. 가을의 루어인데 뭔가 이게 겁이 나서 선뜻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뭐 그렇게 특별히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미디엄 헤비 정도의 로드, 그리고 14파운드 정도의 카본 라인, 그냥 스피너베이트 던지던 그런 태클로 이렇게 쉽게 가을 낚시를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낚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크랭크베이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